냉장고나 키 큰 장 문을 열었을 때 천장 조명이랑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열 때 그림자가 생기거나 냉장고 상부장 문을 플랩 형태로 열면 문의 반경 때문에 조명이 그대로 가려집니다. 그럼 냉장고 앞이나 냉장고장 안쪽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은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능적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그래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소프트 콘크리트 대표 김남훈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도 막상 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많아서 다 뜯고 다시 하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거실에서 마감재가 안 예쁘면 그냥 참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방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요리를 하면서 매일 그것 때문에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예쁜 것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집도 따라서 시공해봤는데 막상 써보면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 내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겪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나라면 절대 돈 주고 하지 않을 주방 인테리어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주방 인테리어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것만큼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에 들어가는 복잡한 하드웨어, 우리 집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이 2가지 하드웨어는 비추천합니다. 폴딩 포켓도어와 땅콩 선반입니다. 먼저 폴딩 포켓도어부터 설명드릴게요. 디자인 너무 예쁘죠? 아일랜드 싱크대 뒤편에 키 큰 장 문이 열리면 숨겨진 싱크대가 나온다.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쁘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할 땐 활짝 열어서 넓고 쾌적하게 싱크대를 사용하고,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조리도구나 설거지거리는 문을 닫아 가릴 수도 있고 예쁘기는 한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폴딩 포켓도어는 근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점점 처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펼쳐져 있을 때도 많은 하중이 발생하지만 문을 접으면 2개의 문짝의 무게를 작은 경첩 몇 개가 잡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 무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상부에 레일을 시공하게 되는데, 몇 년 사용하다 보면 레일에 있는 바퀴도 미세하게 닳겠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공해 놓은 것처럼 문짝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또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의 크기는 점점 가로로 커지죠. 문짝 하나의 폭이 커질수록 이걸 열기 위한 반경은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사용자는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열고 닫고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귀찮고 불편해서 그냥 열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돈을 쓸 바에는 수전이나 인덕션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2번째는 땅콩 선반이에요. 싱크대의 하부장 코너 공간에 쓰는 건데, 양념을 넣는 선반으로 브랜드 가구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름처럼 땅콩 모양으로 생긴 회전 인출식 하드웨어예요. 인출 방식이 특이해서 처음 보면 와, 이거 머리 숙이지 않고 코너 안쪽까지 편하게 쓸 수 있겠다 라고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보기가 많이 다릅니다. 선반 자체 회전 반경도 크다 보니 오히려 수납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하드웨어의 구조가 위에서 올라오는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지 못해서 결국 아주 가벼운 양념들 위주로 올려야 하고, 무거운 그릇을 올리거나 자칫 누르는 힘이 가해지면 너무나도 쉽게 망가지고 처질 수 있어요. 하드웨어의 가격도 비싼데 고작 가벼운 양념 몇 개 보관하려고 이걸 설치한다면 공간도 돈도 너무 아깝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어떤 하드웨어 추천하세요? 저는 인출식 수납장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통 후면 키 큰 장에 많이 쓰이는 하드웨어인데, 우리가 보통 키 큰 장 내부를 깊게 만들어서 식료품을 겹겹이 쌓아서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뒤에 있는 건 또 뭔지도 모르겠고 꺼내서 보기도 어려워서 이미 있는 식료품을 마트까지 가서 또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인출식 수납장이 참 유용하게 쓰이겠더라고요. 수납된 내용물을 장 외부로 끌고 나와서 한눈으로 다 보여주고, 좌우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레일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서 고장날 일이 거의 없는 검증된 구조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면 그 인출식 수납장 같은 거는 네? 뭐 어떤 브랜드들이 좀 좋은가요?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블럼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주로 누오미, 가격도 저렴한데 하드웨어가 고장날 일이 없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보다는 조금 저가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2번째, 깔끔한 주방을 원하신다면 이건 꼭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금속 질감의 주방 후드입니다. 특히 대면형 주방처럼 후드가 노출된 형태로 달아야 할 때 금속 질감의 후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정말 지저분해집니다.
청소를 매일 해주면야 괜찮겠지만 사실 후드 청소 매일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청소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금속으로 된 후드 표면에 기스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제일 깔끔해야 할 주방이 기름 먼지 떼낀 후드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아일랜드 싱크대에 스퀘어 형태의 독립된 후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각의 디자인과 금속이 주는 깔끔함 덕분에 디자인만 놓고 보면 마치 호텔 식당의 조리대를 연상케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표면에 지문이 많이 남고 설치할 때 아무리 잘해도 금속 표면에 생기는 왜곡으로 눌린 듯한 자국이 생기거나 면이 휘어져 보이는 느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보면 새 건데 왜 약간 울퉁불퉁하지? 싶을 거예요. 금속 표면에 조명이 반사돼서 그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일랜드 싱크대 위에 금속 몸통으로 구성된 독립 후드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우선은 말리고 싶고, 만약 그래도 꼭 써야 한다면 왜곡이 조금이라도 덜 보이는 엘리카 제니스 원통형 후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후드가 다 금속 아닌가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이 따로 있으세요? 후드를 선택하실 때는 관리가 편한지를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일랜드 싱크대에 인덕션을 둘 거라면 노출된 형태의 천장형 후드보다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카 니콜라 테슬라 핏 같은 후드 일체형 인덕션은 하단 흡기 구조라 청소도 편하고 일단 너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다 비싸잖아요. 다들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라고 하면 비쌀 거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요즘은 후드 일체형 인덕션의 가격도 200만 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해서 천장형 후드 인덕션 따로 설치하시는 걸 계산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이 있는 일반적인 주방 구조에서는 상부장의 도어와 동일한 도어재로 마감할 수 있는 히든 후드가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비싼 후드일수록 환기가 더 잘 되나요? 후드의 성능을 결정짓는 건 건물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후드의 배관과 후드에 사용되는 모터예요. 물론 비싼 유럽 제품들이 모터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모터가 좋다고 무조건 환기가 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연기가 나가는 배관의 너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아파트 건물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후드 배관의 지름이 10cm이고 유럽은 이보다 조금 더 큰 15cm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터로 밀어낸다 해도 배관 자체가 좁으면 모터의 성능을 100% 발휘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터의 출력보다 더 중요한 건 요리를 하기 전에 후드를 미리 켜주고 요리가 끝난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후드를 더 오래 켜주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테리어를 계획하면서 상부장을 없애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부장을 꼭 남겨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상부장을 없애면 수납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없애지 말라고들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걸 하부장에만 보관해야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컵 하나 꺼내려고 해도 고개를 숙여야 하고 뭐 하나 찾으려면 쭈그려 앉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도 확보가 어려워져요. 상부장이 있다면 하단에 간접 조명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조명만으로도 작업대를 환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상부장이 없다면 조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키가 작아서 이게 상부장이 불편하다고 일부러 좀 없애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 해도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는 상부장이 답답해서 싫다 하시면 상부장을 플랩장으로 구성하여 위에 공간을 둘지언정 주방의 모든 상부장을 없애지는 말아주세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주방 조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조명 위치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조명은 공간의 분위기로만 생각하세요. 근데 주방은 다릅니다. 조명 위치 하나 잘못 잡으면 요리하는 내내 불편해져요. 주방은 칼을 쓰는 공간이잖아요. 또 뜨거운 조리기구도 다르고 손을 다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무조건 밝아야 하고 정확한 곳을 비춰줘야 해요. 그런데 요즘엔 조도를 낮추는 게 유행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인테리어 업체에서조차 주방 조명 설계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리대 위에 천장 조명이 위치가 뒤쪽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럼 사람이 그 앞에 서는 순간 내 그림자가 작업대 위로 떨어지면서 그 자리가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칼질을 하는 곳에 그림자가 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상부장 하단에는 간접 조명을 넣습니다. 작업하는 공간만큼은 제대로 밝게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 냉장고나 키 큰 장 문을 열었을 때 천장 조명이랑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열 때 그림자가 생기거나 냉장고 상부장 문을 플랩 형태로 열면 문의 반경 때문에 조명이 그대로 가려집니다. 그럼 냉장고 앞이나 냉장고장 안쪽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용되는 조명이 어두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조도 설계 자체가 섬세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키 큰 장 앞에 포인트로 돌출된 조명을 설치해 놓고 문이 열리는 반경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 문에 걸려서 제대로 열리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조명은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능적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빛이 정확하게 떨어지게, 이게 주방에 필요한 제대로 된 조명 설계입니다. 그 조명 간섭 때문에 수납장 내부가 어두워지면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키 큰 장이나 인출식 수납장을 설계할 때 장 안에 조명을 한번 넣어보세요. 특히 요즘 인출식 수납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때 스위치를 따로 누를 필요 없이 문이 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닫으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도록 센서를 설정해줘 보세요. 밤에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 굳이 주방 전체 불을 켜지 않아도 되고 있으면 정말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싱크대 상판 위에 콘센트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주방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싱크대 상판에 콘센트를 달아달라는 요청 정말 자주 받습니다. 물론 이유는 이해해요. 휴대폰도 충전해야 하고 믹서기나 커피포트처럼 전기를 쓰는 조리기구들까지 바로바로 쓰기 편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싱크대는 물을 다루는 공간입니다. 물을 쏟기도 하고요, 상판을 물로 닦기도 하고요, 조리 중에 여기저기 물이 튀기도 해요. 그런 환경에 전기 콘센트가 노출되어 있다? 이거 위험합니다. 아무리 비싼 브랜드의 멋진 콘센트를 써도 결국 물과 전기가 만나는 구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피디님, 주방에서 자주 쓰는 전기 제품들 중에 진짜로 꽂았다 뺐다 해야 하는 기기들 몇 개나 될까요? 인덕션, 전자레인지, 밥솥, 정수기, 토스터, 커피 머신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소가전들이 대체적으로 그 정도인데요. 대부분 고정된 자리에서 내내 콘센트를 뽑아놓고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콘센트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나마 믹서기나 토스트기 정도가 간혹 옮기면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 굳이 싱크대 상판에 비싼 내장형 콘센트를 설치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굳이 콘센트가 꼭 있어야 한다면 상판이 아닌 싱크대 측면에 상부장 하단 같은 곳에 안전하게 눈에 띄지 않게 설치하세요. 융도 좋고 방음도 좋습니다. 근데 안 보이면 더 좋겠죠. 하지 말라고 하는 주방 인테리어는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주방 인테리어 할 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추천드리고 싶은 주방 인테리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꼭 해보셨으면 하는 4가지만 한번 꼽아볼게요. 먼저 싱크볼 옆에 세제 디스펜서를 설치하는 건데요. 요즘은 식기세척기 많이 쓰니까 손설거지도 별로 안 하는데 굳이 필요할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겁니다. 식기세척기 때문에 세제를 자주 안 쓰게 돼도 세제통은 그냥 싱크볼 옆에 자리만 차지하면서 아래 물때 끼고 겉에 세제 흘러있고 나중엔 세제통으로 세제를 씻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걸 세제 디스펜서로 바꾸게 되면 싱크대 위도 훨씬 깔끔해지고 더 이상 물때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부장에 세제를 대용량으로 보관해 두면 리필도 오랫동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끔 고장이 잘 난다는 분들도 계신데 교체도 어렵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똑같은 거 하나 더 설치해서 손세정제를 넣어서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거 한번 쓰면 절대로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2번째,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로 하세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싱크대에서 아기를 씻기려고 싱크볼만 교체를 했어요. 싱크대에서 아기를 씻겨? 화장실에서 쭈그려 앉아서 아기를 씻기는 것보다 싱크대에서 서서 씻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어서 아기를 싱크대에서 씻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를 씻기는 공간이라면 엄마들이 얼마나 더 위생적으로 신경을 쓰겠어요. 사각 구조라 청소도 더 쉽고 배수 채반도 스텐 배수구 옵션을 선택하면 여름철에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각 싱크볼 하면 대체로 깜뽀르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사각볼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백조 SQ-SR 780볼도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깜뽀르떼보다 조금 더 깊어서 좋아요. 싱크볼의 깊이가 얕으면 그릇 같은 거 조금만 쌓아둬도 진짜 꼴 보기 싫거든요. 그렇다고 식기세척기를 소량으로 수시로 돌릴 수도 없고 식세기 냅두고 그때그때 손설거지 하긴 더 싫어요. 근데 싱크볼의 깊이가 좀 되면 설거지거리가 어느 정도 가려집니다. 그래서 깜뽀르떼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트롤리 주차 공간입니다. 기존에 많이 쓰는 양념 망장 대신 트롤리를 활용하면 주방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트롤리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함께 설계하는 건데요. 로봇 청소기 주차 공간처럼 양념 트롤리를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미리 확보해두면 정말 좋아요. 양념 망장은 싱크대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 양념이나 소스를 흘리면 청소도 어렵고 수납의 양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트롤리는 크기도 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고 안 쓸 때는 주차해 두면 되니까 요리할 때 훨씬 더 유용하죠. 특히 요즘은 향신료나 소스의 종류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 트롤리 하나면 수납도 넉넉하고 분리세척도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싱크대와 찰떡궁합 바라짜 수납함입니다. 대면형 주방의 상징 아일랜드 싱크대 참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일랜드 싱크대가 가장 예쁘려면 싱크대 상판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방을 쓰면서 매번 다 수납장 안에 집어넣어 두면 요리할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릇 하나 찾을 때마다 뒤로 돌아가지고 키 큰 장문 열어야 되고, 칼, 도마, 양념, 그릇 이런 거 다 막 널어두고 사용하면 또 지저분해 보이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바라짜입니다. 국자나 뒤집개 같은 조리기구, 칼, 도마 같은 걸 아일랜드 위에 착착 정리해서 예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다만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지만 바라짜는 칼꽂이에서부터 조리용 마이크로 저울,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정말 다양한 구성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고 실용성 좋은 제품으로는 접시 건조대, 칼꽂이, 세제 받침, 보틀 홀더 정도 구성하시면 좋아요. 구성할 땐 돈이 좀 들더라도 쓰면 쓸수록 돈값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난 10년간 인테리어를 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내용을 바탕으로 돈 쓰고 후회하는 주방 인테리어 5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동의하실 거예요. 디자인이 아무리 멋져도 매일 쓰는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잘못된 설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주방 인테리어를 앞두신 분들께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실제 도움이 되는 인테리어 팁과 현장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